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진욱이 다가와 함께 도왔다. 좁은 주방. 그가 내 뒤에 섰다. 그의 가슴이 나의 등에 닿아 있었고 뒤에서 나를 안고 있었다. 나는 접시를 씻는 척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다. 내 은밀한 곳은 이미 축축히 젖어 있었다. 밀쳐내야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순간 뿌리칠 수 없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조연아, 올해 52살이다. 25살에 결혼해 27년째. 아들 둘을 키웠고 이제 둘 다 대학을 졸업해 독립했다. 넓어진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간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아침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간다. 남편 종우와 결혼한 지 27년. 그는 중견회사의 부장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는다. 좋은 남편이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제 대화보다는 침묵이, 친밀함보다 익숙함이 자리 잡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운 그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27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아이들이 떠나고 나서 더 심해졌다. 남편과 나 단둘이 남은 집. 대화할 거리도 함께 할 일도 줄어들었다. 저녁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TV 소리만 들릴 뿐이다. 이게 모든 부부가 겪는 일일까? 아니면 우리만의 문제일까? 문제는 석 달 전부터 시작됐다. 남편의 여동생 현정이가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현정이는 나보다 5살 어리고 솔직히 말하면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통통한 체구에 항상 편한 옷만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다닌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있고 나는 그걸 알았기에 20년 넘게 좋은 동서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 강진욱? 그는 달랐다. 처음 만난 건 20년 전 현정의 결혼식에서였다. 180cm가 넘는 키에 단정한 이목구비, 절제된 말투와 우아한 몸짓. 그는 대학 교수였고 그의 존재는 주변을 압도하는 묘한 카리스마가 있었다. 당시 나는 30대 초반이었고 이미 결혼한 몸이었기에 그저 신우이 남편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석 달 전 현정이의 집들이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뭔가 달라진 걸 느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달라진 건지도 모른다. 저녁 식사 자리였다. 현정이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거실에서 진욱과 단둘이 남게 됐다. 남편과 현정이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주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진욱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다. 형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들 다 독립하고 나니 어떠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좀 허전하죠. 그래도 뭐 익숙해지려고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각도, 눈가에 잡히는 옅은 주름, 턱선을 따라 내려오는 그림자. 나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저도 비슷해요. 아이들 유학 가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하고 현정이랑 마주 앉아 있어도 할 말이 없고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 뭔가 깊은 외로움 같은 게 느껴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진욱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가 내 옆에 누워 있다면 그와 키스하는 상상, 그의 손이 나의 몸을 매만지는 상상, 내가 그의 탄탄한 몸을 만지는 느낌은 어떨까? 어느새 내 손은 나의 은밀한 곳에서 문지르고 있었다. 그의 탄탄한 몸매를 생각하며 내 은밀한 그곳은 축축히 젖었고 그의 크고 단단한 것이 내 몸에 들어오는 상상을 하며 더 세게 문질렀다. 나는 혼자 뜨거워졌고 곧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고 정신이 돌아왔다.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아니다. 그는 신우이 남편이다. 나는 유부녀고 그도 유부남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마음은 내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남은 집에서 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5월의 햇살이 밝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러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다. 현정이었다. 언니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무슨 일인데? 사실은요, 저 며칠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화분들 물 좀 줘야 하는데 언니가 혹시 시간 되면 이틀에 한 번씩만 들러줄 수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현정이네 집에 간다는 건 진욱을 만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래, 그 정도야 당연히 해줘야지. 고마워요, 언니. 제가 열쇠 갖다 드릴게요. 그날 오후 신우이가 집으로 찾아와 열쇠를 건넸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내가 물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욱이랑 왜 이렇게 됐는지. 예전엔 안 이랬는데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줬다. 좀 쉬다 와. 거리를 두면 보이는 것도 있을 거야. 현정이가 떠나고 이틀 뒤 나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오후 2시 진욱은 대학에 있을 시간이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화분에 물을 주고 나오면 그만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조용한 집,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베란다 쪽에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다. 나는 물조리개를 들고 하나씩 물을 주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이 굳었다. 진욱이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오다가 나를 보고 멈췄다. 형수님,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아, 네, 현정이가 부탁해서 화분 물 주러 왔어요. 지금 학교에 계신 줄 알았는데 오늘 오후 강의가 취소돼서 일찍 들어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물조리개를 내려놓고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럼 저 이만 갈게요. 형수님, 그가 나를 불렀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하고 가시는 게 어때요? 사실 요즘 좀 힘들어서 누군가랑 얘기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의 눈빛이 간절했다. 나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그래요. 진욱이 커피를 내렸다. 원두를 갈아 핸드드립으로 천천히 내리는 그의 손길이 섬세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뒷모습, 넓은 어깨, 길게 내려온 목선. 나는 시선을 돌렸다. 여기요. 그가 커피잔을 건넸다. 손이 스칠 뻔했고 나는 재빨리 손을 움츠렸다. 커피 향이 진했다. 감사합니다. 그는 맞은편에 앉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옆 얼굴을 비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실은요. 그가 입을 열었다. 현정이랑 요즘 거의 대화를 안 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내고 있죠.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감정을 너무나 잘 알았다. 남편과 나도 똑같았으니까. 저희도 비슷해요. 내가 말했다. 결혼한 지 오래되면 다들 그런 거 아닐까요? 처음에 설렘은 사라지고 익숙함만 남고. 진욱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깊었다. 형수님도 그러세요? 외롭다는 느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침묵이 이미 답이었다. 저는 요즘 생각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냥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만 살아가는 게. 그의 말에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안에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그게 어른이 되는 거고. 내가 말했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틀에 한 번씩 현정이네 집에 갔다. 화분에 물을 주러. 하지만 매번 진욱이 집에 있었다. 우연일까? 의도된 것일까? 나도 모르게 그가 있을 시간을 골라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일주일이 지났다. 현정이가 친정에서 연락을 해왔다. 언니 미안한데 일주일만 더 있다 갈게요.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괜찮아. 천천히 있다 와. 걱정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다. 일주일. 더 많은 시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다음날 나는 또 현정이네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진욱이 문을 열어줬다. 그는 집에서 입는 편한 티셔츠와 면바지 차림이었다. 평소보다 더 편안해 보였고 어쩐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또 왔네요. 그가 미소 지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화분에 물을 주는 동안 그는 주방에서 뭔가 요리하고 있었다. 파스타 냄새가 났다. 형수님,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그럼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기 심심해서 나는 거절해야 했다. 하지만 또다시 거절하지 못했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토마토 파스타와 샐러드. 진욱의 요리 실력은 생각보다 좋았다. 현정이는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주로 해요. 그가 설명했다. 나는 파스타를 한 입 먹었다. 맛있었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식사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날씨, 음식, 일상적인 것들. 하지만 그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나는 묘한 친밀감을 느꼈다. 마치 오랜 친구와 밥을 먹는 것처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진욱이 다가와 함께 도왔다. 좁은 주방. 그가 내 뒤에 섰다. 그의 가슴이 나의 등에 닿아 있었고 뒤에서 나를 안고 있었다. 나는 접시를 씻는 척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다. 내 은밀한 곳은 이미 축축히 젖어 있었다. 밀쳐내야 했지만 왠지 모르게 뿌리칠 수 없었다. 그가 행주를 들어 접시를 닦았다. 우리의 팔이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나는 움찔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도 느꼈을까? 그가 동작을 멈췄다. 행주를 든 채로. 나도 멈췄다. 수도꼭지에서 물소리만 들렸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이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20cm 아니 15cm.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얇고 빠른 숨. 나도 그랬다. 그의 갈색 눈동자에 내가 비쳤다. 나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갈망, 망설임, 두려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끌림.
그가 손을 들었다.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그의 손이 내 뺨을 향해 올라왔다.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의 손끝이 내 뺨에 닿기 1cm 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수도꼭지 물소리도 창밖 차 소리도 모든 게 사라졌다. 오직 그와 나 둘만 남은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이 내 입술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내 눈을 마주쳤다. 허락을 구하는 눈빛.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고개를 끄덕일 수도 저을 수도 없었다. 그가 몸을 기울였다. 아주 조금. 그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다. 10cm. 그의 숨결이 내 얼굴에 닿았다. 따뜻했다. 커피 향이 났다. 5cm 그의 입술이 보였다. 선명하게 그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2cm. 나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보면 넘어갈 것 같았다. 1cm. 그의 숨결이 더 가까워졌다. 내 입술이 떨렸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포겠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깊게. 우리는 키스를 했다. 그리고 그의 양손이 나의 쇄골부터 가슴 봉긋한 곳으로 가서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지그시 누르고 있었다.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키스를 멈춰야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냥 그렇게 키스를 하며 서 있었다. 그의 손이 나의 치마 속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나의 속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이번에는 나의 은밀한 곳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바지 안쪽 크고 단단해진 그것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 내 은밀한 그곳은 이미 축축해져 그의 손이 미끌거렸다. 내 몸이 그의 손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서서 내 몸에 넣어주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여럿이 복도를 걷는 발소리. 나는 눈을 번쩍 떴다. 현실이 밀려왔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나는 유부녀다. 그는 내 시누이 남편이다. 나는 급하게 뒤로 물러섰다. 등이 싱크대에 부딪혔다. 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의 손은 여전히 허공에 떠 있었다. 안 돼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그가 손을 내렸다. 천천히. 그의 얼굴에 후회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돌리고 더 뒤로 물러섰다. 저 이만 가볼게요. 형수님. 그가 다시 나를 불렀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다. 방금 그 순간, 그 눈빛, 그 행동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저녁 때 남편이 들어왔다. 저녁 먹었어?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점심을 늦게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았다. 진욱과 함께 먹은 그 파스타가 아직도 입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남편이 말했다. 나 회식 있어서 저녁 먹고 올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남편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갔다. 텅 빈 집, 나는 혼자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진욱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가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의 손 움직임의 감촉, 그때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왔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내 그곳은 또다시 축축하게 젖어버렸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이건 옳지 않다. 나는 결혼한 여자고 그는 내 시누이 남편이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선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나는 현정인의 집에 가지 않았다. 화분들은 며칠쯤 물을 안 줘도 괜찮을 것이다. 아니, 사실 그건 핑계였다. 나는 진욱을 만나는 게 두려웠다. 집에서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고 TV를 보고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불안했다. 진욱은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안 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그는 그저 신우이 남편일 뿐이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다. 요즘 남편은 회식이 잦았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소파에 앉더니 TV를 켰다. 저녁 먹을래? 내가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회식 때 먹었어. 그렇게 대화는 끝났다. 남편은 TV에 집중했고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27년 동안 반복해온 일상.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렇게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진욱이었다. 형수님, 요즘 바쁘세요? 화분들이 좀 말라가는 것 같아서요. 나는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답장을 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간단하게 답했다. 오늘 오후에 갈게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거울을 봤다. 52살의 내 얼굴.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피부 탄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다. 립스틱도 발랐다. 그러고 나서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왜 이러는 거지? 오후 2시 나는 현정인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벨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다.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손은 이미 벨을 누르고 있었다. 진욱이 문을 열었다. 그는 안경을 쓰고 있었다. 평소에 보지 못한 모습이었다. 어서 오세요. 그의 목소리가 반가워 보였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책들이 쌓여 있었다. 논문 준비 중이에요. 좀 정신없죠. 그가 미안하다는 듯 웃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화분에 물만 주고 갈게요. 물을 주는 동안 진욱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나는 물조리개를 들고 하나씩 천천히 물을 줬다. 시간을 끌고 싶었다.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다. 다 됐어요. 내가 말했다. 진욱이 고개를 들었다. 형수님, 잠깐만요. 그가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그리고 무언가를 들고 왔다. 작은 화분이었다. 하얀 프리지어가 피어 있었다. 이거 형수님 드리려고 샀어요. 형수님 생각하니까 이 꽃이 떠올라서.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프리지어, 내가 좋아하는 꽃이다. 현정이한테 말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제가 프리지어를 좋아하는 걸 아셨어요? 예전에 현정이한테 들었어요. 형수님이 프리지어 향을 좋아한다고. 그의 말에 가슴이 찡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나에 대한 작은 것까지. 고맙습니다. 나는 화분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형수님. 진욱이 한 걸음 다가왔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었다. 나는 뒤로 물러서야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저 형수님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요즘 형수님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형수님 오시는 날만 기다려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요. 내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다. 저도 매일 당신 생각을 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진욱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나는 손을 빼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우리 어떡하죠?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은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를 꼭 안았다. 그의 바지 안쪽에 그것이 단단해진 게 느껴졌다. 나의 은밀한 그곳도 젖어 있었다. 그의 손은 나의 윗도리 안쪽으로 들어왔고 나의 가슴 봉긋한 부분을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살살 돌리고 당기고 있었다. 내 몸은 너무나 뜨거워졌다. 그가 나를 안아서 소파에 뉘었다. 그리고 그의 다른 손은 나의 치마 속으로 들어와 나의 은밀한 그곳에 손가락을 넣고 흔들기 시작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냈다. 내 몸은 그의 손가락 움직임에 맞춰 허리가 들썩거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27년 만에 느끼는 느낌, 27년 만에 느끼는 두근거림. 하지만 이내 현실이 밀려왔다. 나는 그의 손을 빼냈다. 안 돼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너무나 간절히 이 순간을 원하지만 그때 우리 가족이 떠올랐다. 내 양볼은 발글에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형수님, 안 돼요. 나는 화분을 내려놓고 가방을 집어들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요. 우리 선을 지켜야 해요.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뒤에서 진욱이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흘렀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옳은 선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후회가 될까?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집.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오랜만에 우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외로웠던 걸까?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물었다. 처음으로 내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았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현정이가 돌아왔다. 그녀는 친정에서 엄마를 간호하느라 지쳐 보였다. 언니 고마워요. 덕분에 편하게 다녀왔어요. 그녀가 고맙다며 손을 잡았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그 손이 무겁게 느껴졌다. 죄책감이었다. 언제든지 말해.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현정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갈 일은 없을 것이다. 진욱을 만날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며칠 뒤 집안 어른들의 모임이 있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한정식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족들이 모였다.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둘러앉았고 당연히 진욱과 현정이도 있었다. 나는 진욱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했다. 현정아, 너희 부부 요즘 어때? 좀 나아졌니? 현정이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진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식사가 끝나고 어른들은 차를 마시러 다른 방으로 가셨다. 젊은 사람들은 로비에 남았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현정이는 화장실에 갔다. 나와 진욱 단둘이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나는 핸드폰을 보는 척했다. 형수님,
진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저번 일 죄송해요. 제가 선을 넘었어요.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조였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 진심이 보였다. 내가 말했다. 우리 이러지 말아요. 우리에겐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진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알지만 쉽지 않네요. 현정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다. 우리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남편이 말했다. 현정이네 부부 곧 이혼할 것 같더라.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왜 그렇게 생각해? 분위기 안 봤어? 완전히 남 같더라. 진욱 그 친구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운지.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게 나 때문일까? 아니다.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27년을 함께 산 남자.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다만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설렘이 없을 뿐이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설렘인가, 안정인가, 새로운 감정인가, 오래된 책임인가. 핸드폰이 울렸다. 새벽 2시 진욱이었다. 잠 못 이루시죠? 짧은 문자. 나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다. 답장을 해야 할까? 하지만 답장하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답장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현정이한테 전화가 왔다. 언니,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시간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래, 우리 집으로 올래? 1시간 뒤 현정이가 집에 왔다. 그녀의 얼굴은 부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무슨 일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현정이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다. 진욱이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집에 있어도 딴 생각하는 것 같고 저한테 관심도 없고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현정이는 계속 말했다.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주 사이에 확 달라졌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말 안 하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혼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금 더 버텨봐야 하나요?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가슴이 미어졌다. 이게 다 내 탓이다. 내가 진욱에게 그런 마음을 보인 탓이다. 현정아, 들어봐. 나는 그녀를 마주보며 말했다. 결혼 생활이 힘든 건 누구나 겪는 일이야. 중요한 건 너희 둘이 대화를 하는 거야. 진욱 씨한테 네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봐. 그리고 그의 이야기도 들어봐. 서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현정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겁이 나서 대화를 피했던 것 같아요.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함께 가는 거야. 그게 결혼이고 그게 인생이야. 신우이에게 말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 같았다. 현정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고마워요, 언니. 오늘 밤 진욱이랑 진지하게 대화해 볼게요. 그녀가 돌아가고 나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현정이한테 조언을 했지만 정작 나는 남편과 제대로 대화해 본 게 언제였던가.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다.
평소처럼 소파에 앉으려는 그를 나는 불렀다. 여보. 남편이 나를 바라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우리가 서로를 여보라고 부른 지도 오래됐다. 뭐라고? 남편이 물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남편이 천천히 내 옆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요즘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은 어때요? 우리 관계에 만족해요?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글쎄, 만족한다기보다는 익숙한 거지. 27년을 살았는데 뭐. 그의 솔직한 대답에 가슴 한편이 허전해졌다. 그게 다예요? 그냥 익숙함? 그럼 뭘 원해? 지금 와서 연애할 때처럼 설레자고? 남편의 말투가 약간 짜증 섞여 있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나도 피곤해.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쉬고 싶은 거지. 뭐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의 말에 뭔가 깨달았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서로에게 무관심해졌다. 그리고 그것이 편했다. 상처받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진욱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연락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비록 그 자리가 외롭고 공허하더라도 그게 옳은 일이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진욱을 만나지 않았다. 현정이한테서 가끔 연락이 왔다. 그녀는 진욱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부부 상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니 요즘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니까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났다.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잘 됐다. 계속 노력해봐. 나도 변화를 시도했다.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그의 하루가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엔 어색했다. 남편도 당황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다. 어느 주말 남편이 제안했다. 오랜만에 영화 볼까? 나는 놀랐다. 남편이 먼저 제안한 게 언제였던가. 좋아요. 우리는 영화관에 갔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나란히 앉아 같은 영화를 봤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저녁 먹고 갈까? 응. 우리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파스타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다. 진욱이 만들어준 파스타가 떠올랐지만 나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그동안 내가 좀 무관심했던 것 같아.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당신도 외로웠을 텐데. 나는 회사 일만 생각하고. 남편의 눈빛이 미안해 보였다. 나도 미안해요. 나도 당신한테 관심이 부족했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쉽지 않았다. 어색했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에 진욱의 손만큼 설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익숙하고 편안했다. 27년의 무게가 느껴졌다. 2달이 지났다. 어느 날 현정이한테 전화가 왔다. 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부부 괌으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정말 잘 됐다. 진욱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고.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해준 조언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무더운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졌다.
그날 저녁 혼자 베란다에 나가 있었다. 풀이 지어 화분이 보였다. 진욱이 준 그 화분. 나는 꽃들을 바라봤다. 꽃들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진욱이었다. 2달 만에 연락이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네, 안녕하세요. 현정이가 형수님 덕분에 용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 부부가 다시 기회를 얻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었다.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형수님한테 했던 말들, 행동들. 그건 제가 외로워서 의지하고 싶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 나는 가슴 한편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가 옳았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려 했던 것뿐이다. 저도 그래요. 저도 외로워서 당신한테 의지하려 했던 거예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형수님, 우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형수님 덕분에 제 결혼 생활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어요. 저도요. 당신 덕분에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풀이 지어 화분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현관 밖으로 나갔다. 복도 끝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나는 화분을 내려놓았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 손을 씻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가벼웠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다. 여보, 다음 주에 우리도 여행 갈까? 속초 어때? 남편의 제안에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6개월이 지나 가을이 왔다.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 현정이네 부부는 상담을 계속하며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었다. 현정이는 살도 조금 빼고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 진욱은 집안일을 더 많이 도왔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나와 남편도 변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다. 여전히 설레지는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다. 대화가 늘었다. 함께 산책을 나갔다. 주말마다 작은 여행을 떠났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예전엔 항상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더니.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현재에 집중하려고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익숙한 온기 27년의 무게. 그리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시간들. 가족 모임이 있었다. 시어머니 댁에 모두 모였다. 진욱과 현정이도 왔다. 진욱과 나는 인사를 나눴다. 그때의 일이 생각나서 조금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 얼굴을 마주해야 했고 그 불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감각해져 갔다. 형수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두 분도 좋아 보여요. 현정이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언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식사 시간 모두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대화가 오갔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순간을 바라봤다. 각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다. 뭐 생각해? 그냥 우리가 참 평범하게 살고 있구나 싶어서요. 평범한 게 좋은 거지 뭐. 남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범함. 그것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공간. 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뒤따라 들어왔다. 차 마실래? 응. 우리는 부엌에서 차를 마셨다. 창 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다.
높고 맑았다.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성숙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설렘이 아니라 함께 견디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진욱을 떠올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저 신우의 남편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남편의 아내다. 52살의 평범한 여자.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자. 밤이 깊어갔다. 남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잠시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고 아름다웠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 모습을 바라봤다. 여보, 응? 사랑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나도 짧은 대답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이것이 내 자리다.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선택한 자리. 그리고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끝까지 보셨다면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종 모양 알림 설정하시면 영상 올라올 때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